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9월에 이어서 10월에 빌딩 정리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0월을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제정책이 최근에 크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게 아파트에는 좀 관련이 됐지만 저희가 좀 우려했던 빌딩 시장, 대출 쪽으로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뭐 큰 타격이나 이런 건 없었고 오히려 좀 아파트가 많이 막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빌딩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장에서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이 핫한지 10월 정리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습니다. 8월 달에 거래량이 확 떨어졌었잖아요. 그쵸. 7월 달에 197건이었는데 8월 달에 115건으로 떨어져서 거의 한 반토막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쵸. 9월 달에는 188건으로 거의 200건 가까이 올라와서 역시 부동산 빌딩 시장이 작년보다는 괜찮구나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9월 달은 좀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남구가 1등이 아닌 그런 때가 나왔어요. 네. 중구가 오히려 강남구보다 거래량이 한 건 더 많게 돼서 강남구가 23건인데 중구는 24건으로 중구가 1위를 했습니다. 물론 3개월을 다 따지자면은 강남구가 1위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중구 이쪽이 신당동이라든지 또 충무로 이쪽 지역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주목해야 될 곳이 하나 또 있어요. 바로 성동구. 성동구가 저번 달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가 올라왔죠. 그래서 원래 성동구는 5위까지는 못 올라오고 한 6, 7위권에 있었는데 이번에 서초구랑 용산구를 제치고 3개월 거래량 5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가 어디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됐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동구의 7월, 8월, 9월 거래량이고요. 그중에 9월 달 16건이 거래가 됐던 9월 달을 확인을 해봤는데 성수동 2가와 성수동 1가가 아니나 다를까 가장 거래가 많이 찍혔죠. 성수동 2가랑 1가면은 거의 뭐 성수동 전 지역이야, 이사님. 1가는 이제 아뜰리길에서 뚝섬역까지, 2가는 이제 여무장길과 동여무장길 그리고 북성수를 다 합해하고 있거든요. 네. 성수동이 다 거래가 됐고 성동구 16건 중에 9건이 성수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수동이 굉장히 핫하다라는 거를 이 거래량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촬영일 10월 30일 기준으로 금리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1년 금융채로 알아봤고요. 오늘자로 2.62%가 나와서 저번 달 9월 25일과는 0.07% 정도 올랐고 한 두 달 전과 비교를 했을 때 0.12% 정도 올라서 소폭 좀 오름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확실히 제가 좀 체감하기로 9월달 초만 하더라도 4%대까지 금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 3% 중반대? 3% 잘 나오면 초반대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금융채는 올랐지만 되려 대출금리는 괜찮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연말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금리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쵸.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늘 신경 쓰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형님네 나라. 형님네 나라의 금리가 오늘 떨어졌습니다. 네, 원래는 한 1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2연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미국 연준이 4.25에서 4%로 0.25%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네, 원래는 더 떨어뜨릴 거다, 동결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는데 0.25%만 떨어뜨려서 계속 금리 인하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사를 보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몇 번 떨어뜨렸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미국은 동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우려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이 2번 낮춰줘서 그나마 지금은 1.5%밖에 격차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어서 빌딩 시장에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 세계 기조가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신호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괜찮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사실 이 이슈는 이번 달 이슈라고 보기에는 한 달 전의 이슈이긴 했는데 저희가 좀 다루지 않았었고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안인 거죠. 네. 그 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조권 사선 완화를 원래 10m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를 17m까지 올려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은 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 부분이 날아갈 부분이었던 거를 이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아요. 원래는 10m부터 깎이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17m까지는 5m까지는 봐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정말 엄청난 호재인 게 뭐냐면은 지금 용적률이 완화가 된 상태잖아요. 이거랑 같이 더불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건축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지금도 빌딩 시장에서는 좀 저렴한 대지를 사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매수 고객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약간 일조권 사선에 걸리는 대지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기는 해요. 발의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좀 역대급 호재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원래 보통 끝까지 용적률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 한
7평짜리, 5평짜리를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 블럭을 여기에다 붙이면 그나마 좀 네모 반듯한 건물이 될 수 있어서 좀 기형적인 건물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앞에 약간 루버나 이제 파사드처럼 그 약간 인공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단 말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똑바르게 올라간 건물처럼 보이기 위해서. 근데 약간 이 내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강남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게 좀 줄어들어서 효율적인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법이 된다고 하면 건축 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은 시행이 안 됐다. 하지만 연내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시행이 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수당이 했기 때문에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10월 15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번 10월 15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죠. 네. 주요 골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4개 구에 있다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 일부도 포함됐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저는 이제 보도자료에서 이 내용이 좀 걸리기는 해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했는데 이 세 번째 과도한 부동산 투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이 단어가 좀 걸리긴 해요. 이게 지금 대책은 상업용은 안 넘어왔지만 상업용도 이 안에 포함이 되면은 뭔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대책에서는 이게 없었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존의 용산, 서초, 강남, 송파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넓어졌다. 그만큼 정부에서 부동산을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스탠스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때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빌딩 시장 되게 혼란이 왔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그 대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결국에 이제 서울 전역이죠. 서울 전역에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거인 이제 상가, 오피스텔까지도 LTV 70%에서 40%까지 낮춘다. 실질적으로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걸 가지고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 보통 빌딩을 매입을 할 때 대부분 한 매매 금액의 80% 정도의 대출을 받고 매입을 하셨는데 그 대출이 제한되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대출 제한이 되는 내용은 맞는데 이런 상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제한은 없이 괜찮은 투자성 높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 최대 80%까지는 대출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바뀐 게 있다면 은행 내부적으로 심사가 좀 강화가 된 부분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신규 법인은 원래도 좀 받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소명해야 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지금 정책이 이 정도만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10월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빌딩 거래에 대해서 매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 매입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다이소가 강남역에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네, 위치 한번 보실게요. 네. 위치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역 이렇게 있으면 신분당선 내려가는 이 라인 3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 있는 이 건물 K스퀘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본 건물은 3,550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614평, 연면적은 6,637평의 건물이고 지하 4층, 지상 20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연면적 평당 금액으로 봤을 때 5,34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거거든요. 이게 좀 이제 감이 안 잡히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라인에서는 최고가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가 됐었던 게 이 포스코 사거리 인근에 있는 이 NC타워가 한 4,700 정도에 가장 좀 높게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사례로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이 A 플러스 빌딩 이게 한 3년 전에 4,700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쵸. 하지만 한 3년이 지난 지금 10% 이상이 오른 금액인 5,300 정도의 다이소가 최고가를 찍고 건물을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약간 좀 단점을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토지 모양이 되게 이상해요. 앞뒤로 좀 약간 연결되어 있는 그 토지가 이상하게 생겨서 보면 이렇게 앞에 세 필지 뒤에 한 필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살짝 어긋나 있는 땅 모양인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보통 이 정도 규모면은 자주식 주차를 많이 쓰잖아요. 이 건물은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강남대는 좀 안 그래도 많이 막히는 대로인데 여기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차량이 좀 출입한다는 게 이 규모에는 맞지 않는 주차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좀 많았었던 건물인데 다이소는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이제 빌딩 리뷰를 좀 촬영했었던 건물이기도 하고 와 이런 건물이 또 시장에 나왔어 라고 소름이 돋았었던 건물이었었거든요. 교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교대 9번 출구에서 저희가 직접 걸어보니까 한 도보로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이더라고요. 네. 이 메인 도로에서 살짝 들어와 있는 건물이 좀 거래가 됐는데 여기가 또 놀라운 게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건물의 계열을 바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이제 168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89.12평, 연면적은 217.5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또 한 대가 있었고 용도 지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상업지역이었어요. 저는 이 건물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라인 자체가 원래 일반 상업지역 매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적정 시세에 나오지도 않아요. 다 높은 금액대에 나오는데 이 건물이 좀 상속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이 이제 9월 19일인가 상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9월 말에 매물로 나왔는데 추석에 바로 계약이 됐단 말이죠. 일정으로 따지면 한 2주 만에 이제 거래가 된 거의 급매물 수준인데 평당 금액이 거의 22년도 금액대로 나왔어요. 같은 라인에 이제 1억 8천에 팔린 시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건물을 또 보니까 현재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 3층, 지상 13층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리 2022년이라고 하더라도 평당 1억 8,800만 원 수준 매물이 또 나올까 싶은 거죠. 사실 여기가 이제 상업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자체는 한 2억 2천, 2억 3천 정도의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속된 물건이다 보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런 이슈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금액대도 200억 미만이고 건물 사이즈는 작았지만 미래적으로는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빨리 거래가 된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만 하나 좀 꼽자고 하면은 명도가 안 된다는 게 안에 또 법률사무소들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나오자마자 거래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10월달 거래가 된 사례 중에서는 가장 A급으로 볼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제대로 된 거래량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월 달에 그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저는 좀 의아했었거든요. 왜 그거밖에 안 나왔지 했는데 확실히 조금 이 시기가 되니까 10월 달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뭐 빌딩 시장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나 뭐 소문을 듣거나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저희가 몸소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전선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은행에서 좀 한도적인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좀 대출을 잘 안 풀어줄 거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고객분들이 10월부터 12월 달에 계약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 때 잔금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적인 부분들도 좀 상당히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들이 뭐 여러 곳은 아니지만 좀 일부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빌딩 투자에 관련돼서도 좀 거래량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도 주택시장도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상업용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이번 연말까지 빌딩을 잘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10월 정리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다음에 또 11월 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